세종시 중소규모 상가공실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가 상가공실 문제를 풀기 위해 상가업종 제한을 푸는 등 해법을 내놨습니다. 천안시가 빵의 도시를 선포하면서 선순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에 이어 이번에는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시와 유제품 기업, 제가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호적이 없었던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독립기념관으로 대한민국 국적임을 알리는 공적 서류가 생겨나면서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습니다. 아산시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장과 만남의 날인 아산형통을 운영합니다. 천안시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가 찾아가는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의 과도한 상가공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에 있는데요. 세종시가 이러한 상가공실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 들어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금강변에 있는 한 상가. 1, 2층을 제외하곤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3층 이상은 용도 제한에 묶여 일반 학원이나 미용실의 입주도 어렵습니다. 지난 6월 세종시가 세종 지역 상인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90%에 이르는 응답자가 수변 상가에 대한 업종 허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업종 제한을 일부 푸는 겁니다.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선 그동안 학원이나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체육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금강변 수변 상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음식점이나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지만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도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오는 10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8월 중에 상가 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 공람 및 행복청정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 중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앞 전면공지 활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공지란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있는 사유지로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은 만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상가 전면 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허용하는 대신 그 전면 공지를 활용함에 따른 환경 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의무는 그 해당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할 적에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밖에 행복도시에 남아있는 상가 용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매각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청사 별관 중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빵의 도시를 선포하고 빵빵데이를 비롯한 브랜딩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파급력이 지역 낙농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시와 유제품 기업, 제가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등 우유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천안 일대에서 수급하고 있는데 지역 낙농업계도 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유제품 생산기업, 제가협회가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선포한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한 20%에서 30%가 좀 감소돼서 저희 농가에서 수거하는 원유들도 많이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원유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이 되면 또 천안시의 좋은 또 품질의 제품들을 앞서 딸기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서 낙농업까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된 겁니다. 이미 제빵업소에선 천안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주 재료로 한 신제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업소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원유를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제과협회 회원들끼리 그걸 다 공유를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원유를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해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딩 사업의 조기 안착은 물론이고 또 지역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9일과 10일에도 빵빵데이 천안 행사를 열고 빵마켓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장과의 만남의 날인 아산형통을 운영합니다. 이는 시민과의 공감 행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효율적인 면담 진행을 위해 매월 6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면담 내용과 조치 사항 등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장과 면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시 누리집 열린 시장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세종시는 이 기간 동안 고액 또는 고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도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매달 한 차례씩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안시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가 찾아가는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장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12개 읍면 보건지소로 일반 검진을 비롯해 4대암과 성인병 등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건강검진 미수검자로 검진일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을 한 뒤 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지소별 검진 일정은 각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동안 무호적으로 놓여있던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독립기념관으로 대한민국 국적임을 알리는 공적 서류가 생겨나면서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항일 민족 정신을 시로 표현한 윤동주 지사. 일본 도시샤 대학 재학 중 송몽규 지사와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일경에 체포돼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일제에 저항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들이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 지사와 홍범도 장군과 같이 직계 후손이 없어 그동안 호적이 없었던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부여된 등록 기준지는 독립운동 정신과 결의에 어리 스며 있는 독립기념관. 주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입니다.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6분의 등록 기준지를 선열들이 그토록 바라셨던 광복된 대한민국의 독립 정신과 결의의 어리 숨쉬는 이곳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든 유가족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나라에서는 이런 처지의 일반 시민들도 가족관계 등록을 청설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독립 영웅들.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광복된 조국의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 저술가인 화사 이관구 선생이 남긴 원본 자료들이 독립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선생의 철학과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친필 유목입니다. 선생의 호인 도상과 제신민이라는 한자가 눈에 띕니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 나온 글귀로 근대 지식을 교육받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사 이강구 선생이 김구, 이승만, 이시영 등 독립운동가 20여 명의 친필 유목을 묶은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필체는 물론 해방 직후 건국에 대한 고민 등 당시 시대적 상황과 독립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진영에서 크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 그분들 수요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화사 이광구 선생님께서 이 독립운동하고 관련돼서 엄청나게 발로 넓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들하고 깊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독립기념관이 지난 5월 이강구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원본 자료 5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광구 선생이 쓴 역사소설 홍경래전, 선생의 사상과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신대학, 자서전 성격의 언행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활동과 행정을 되짚어보고 귀중한 사료로서 더욱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의 사상과 가치를 접할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광구 선생은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인 광복회에서 군자금 모집과 밀정 색출 등의 활동을 했고 1918년 일제에 체포돼 5년 동안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31일까지 한 달살이 도고온천 2기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도고 한 달살이는 식물과 행복한 마을 도고온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여한 청년들은 식물을 주제로 한 문화기획 또는 창업, 농업 등의 프로젝트나 식물 테마의 로컬 상품 제작, 치유, 원예 등을 통해 도고를 청년마을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 중 2단계를 패싱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뜨거운데요.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집무실 설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입니다. 이 중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려던 2단계를 패싱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주 세종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반발 여론을 달래는 데 진땀을 뺐고 정부 차원의 청사진도 곧 제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계획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가 완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선 대통령이 직접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폐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집무실 설치 로드맵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 달래기용 땜질 처방식의 선언적 대책이 아닌 착공이나 완공 시점 또는 내년 예산의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2단계 패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하게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그 진정성을 입증받는.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한 만큼 이를 정례화해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론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구주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국회 세종의 완전 이전을 통해서 정치행정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행정 수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또 어느 시점에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형 임대아파트 아산배방 꿈비채가 2차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1차 추가 모집에서 부적격자와 미계약 세대 등이 발생하면서 모두 9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입주에 들어간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비채입니다. 모두 600세대 규모로 지난해 10월 진행한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큰 59제곱미터는 평균 3.78대 1을 기록한 반면 44제곱미터는 0.36대 1로 미달됐습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3월 자녀세대 197가구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평균 2.25대 1을 기록했지만 부적격과 미계약 등이 발생하면서 다시 92세대가 자녀세대로 남게 됐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아산배방 꿈비채 2차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에 추가 모집되는 세대수는 모두 92세대입니다.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 수급자로 공급 호수는 주거급여 수급자 37세대를 비롯해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55세대입니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로 하면 되며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과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는 오는 12월 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충남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형 임대아파트 아산배방 꿈비채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반값,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9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22곳에 대해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중점 위험 발생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 관리에 관한 사항과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많은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 시공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엄중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벌입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460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문항은 흡연과 음주 등 138개 항목으로 조사원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아산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배방 우수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된 차량들의 침수 피해를 막고 저류 시설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시설 일부를 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저장했다 방류하는 시설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잦은 토사 유출로 관리가 힘들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년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저류 시설을 이제는 시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의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해 11월 아산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배방 우수 저류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한 아산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근 배방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차난이 심한 만큼 우수 저류시설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산시는 저류시설인 만큼 갑작스레 내린 비에 침수가 될 우려가 커 저류시설 바닥면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류시설 일부를 덮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까지 주차장 규모, 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